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두환 씨 군사 쿠데타와 5.18을 빼면은 정치 잘했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호남 분들도 그렇게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떤 뜻이었을까요? 윤 전 총장 측은 언론이 자기의 말을 앞뒤 맥락을 끊고 이것만 딱 따서 얘기하다 보니까 오해가 많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수님, 왜 이런 발언을 한 것인지부터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저는 그냥 생각 없이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의도적이라고 생각하기보다 네. 그냥 평소에 생각하시던 걸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좀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러니까 5.18 빼면 정치 잘했다. 그것도 호남분들이 그렇게 얘기한다. 어떤 근거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호남분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 호남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 지금 사과도 안 하고 있어요. 재판에 출석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분노가 얼마나 큰데 그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있을 때부터 계속 호남 와서 무릎 꿇고 5.18 묘역 가서 그런 모습 보이고 이러면 사과하는 모습 보였는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저는 반대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전에 본인 5.18 묘역에 가서 했던 행동을 그러면 과연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근거로 해서 이런 말을 들었는지 호남분 누구예요 대체? 몇 분을 대체 얘기 들은 겁니까? 호남분들이 정말 그런 얘기 합니까? 아니 전두환 씨가 했던 독재 그리고 전두환 씨가 했던 그 많은 못된 일들,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5.18만 빼면 정치 잘했다고 이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정치하면서 독재 정권이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핍박받고 그거 독재 정권 없애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희생을 당하고. 그랬는데 이걸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저는 네. 이분이 정말 현대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정말 답답하고요. 이런 분을 과연 대통령 후보로 모실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좀 정반대로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유감스럽게도 최 교수님하고 다른 의견을 좀 제가 제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동안은 말실수가 많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번 발언은 굉장히 의도되고 계획된, 잘 설계된 나름의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실수가 아니라는 예,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의 그 네. 말실수하고는 완전히 다른 맥락에서 지금 봐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 내에서 이거 사실은 많이 하는 얘기입니다. 많이 해왔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두환이 그래도 일은 잘했지. 이 워딩입니다.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네. 보수 지지층 사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리고 호남에도 사실은 호남 보수가 또 있습니다. 많진 않지만. 그래서 뭐 호남 분들 중에 일부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갖다 붙인 거에 불과한 거고 본질적으로는 뭐냐 하면 지금 당내 경선을 통과해야 되는데 최근 들어서 홍준표 후보의 추격세 내지는 나머지 유승민 원희룡 후보의 추격세까지 굉장히 거센 상황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과연 1등을 할 수 있을지 좀 굉장히 좀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위기감을 전 반영했다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윤 후보와 관련해서 지금 가장 결정적인 단점으로 보수 진영 내에서도 많이 지적하는 게 뭔가요?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전두환을 지금 끌어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군인 출신으로 뭘 사실 국정 현안 알았냐? 그래도 사람 잘 써서 네.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나도 전두환처럼 하면 되잖아.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본선 전략으로는 굉장히 나쁜 전략이죠. 필패 전략인데 지금 당내 경선에서 어찌됐건 1등을 하기 위해서는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좀 불가피한 선택을 지금 한 겁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경선하고 달리 특히 이 국민의힘 경선 같은 경우에는 네. 당신 반영 비율도 절반이나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50% 여론조사도 사실은 그 이른바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하는 35% 그 중에서도 아주 핵심들이 들어와서 투표를 할 거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응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어찌됐건 소구력을 가질 수 있는 얘기. 특히 홍준표 쪽하고 지금 표를 좀 나누고 있는 상황인데 그 표를 그 집토끼들을 최대한 네. 많이 뺏어오기 위해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나름 회심의 카드로 지금 내던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평론가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이 발언에 대해서 이거 그런 뜻이 아니라 사실은 권한 위임 등등에서 배울 측면이 있다라는 그런 뜻이다라고 해명을 왜 그렇게 했는지까지 좀 알게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것만큼은 지금 말실수가 아니라 그 당내 경선 통과해야 되는, 경선에서 1위를 해야 되는 그런 차원에서 의도된 전략적인 발언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지만 정치권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여권 당연하고요. 야권에서도 국민의힘 당내 주자들의 이 비판이 상당히 거셉니다. 당 대표도 이거 사과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본선을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좀 경선 과정에서 나온 발언치고는 좀 사실은 본선 경쟁력을 심하게 훼손하는 발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 정도 발언 같으면 중도층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겁니다, 아마. 이제 그런 지점 때문에 이제 당 지도부는 당연히 그런 반응을 보이는 거고, 당내 다른 뭐 경쟁 그 후보들 같은 경우도 뭐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네. 예,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특히 뭐 유승민이나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선 경쟁력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잖아요.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대에서 본인들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고, 심지어 진보 지지층 일부도 내가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인데, 거기 거의 지금 찬물을 끼얹은 격이 이제 되다 보니 당연히 그분들은 문제 제기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말씀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의 입장은 상당히 좀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호남에 대해서 많이 노력해왔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정훈 평론가의 분석이 맞다 하더라도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저는 실수라고 보는데 본인의. 그러니까 실수라고 표현하는 건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을 얘기했는데 그게 얘기 안 하려고 그런 의도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이정훈 평론가는 그냥 의도적으로 얘기했다고 하시니까 뭐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당내 경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더라도 이건 국민의힘 전체에 상당히 큰 아픈 상처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중도층들을 끌어안지 못하고 본선에 가서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당내 경선에서도 많은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뭐 소위 태극기 집회 나오는 분들, 극성 이제 지지층들 이런 분들은 네. 환호할 수 있지만 중도 성향을 갖고 있으면서 현 정부에 대해 실망한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현 정부의 잘못한 부분을 윤석열이라는 후보가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 가지고 지지하고 공정과 정의라고 외치고 있으니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지지를 하고 있는데 5.18 발언 관련해서는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그러면 저는 일정 부분 불안감 때문에도 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즉 이 사람이 본선에 나갔을 때 과연 여당 후보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한 계산도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한테 만약 의도적으로 했다면 양날의 검이 될 거다.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지금까지 본인을 지지했던 중도층의 이반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조국 흑서의 저자들이죠. 뭐 진중권 전 교수라던가 권경혜 변호사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실망이 크다라는 그런 반응까지 내놓고 있는 중입니다. 중도층 이탈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교수님. 그러니까 그럴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뭐 진중권, 권경희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을 비판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우려를 표명하는 걸 보면 이분들이 결국 중도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보 진영을 지지하고 했다가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결국은 이쪽으로 넘어온 분들이거든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게 되고 이런 분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해요.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대통령 후보까지 됐습니까? 그런 이미지가 없다면 대통령 후보가 됐을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보거든요. 검찰총장 이력만 가지고 어떻게 대통령 후보가 됩니까? 현 정부와 각을 세우고 현 정부의 어떤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을 본인이 부각시키면서 반대급부로 지지를 끌어낸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거기에는 중도적 성향이지만 현 정부의 정책에 실망한 분들 또는 뭐 보수적이지만 중도적 성향 이런 분들이 많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 발언이 상당히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겁니다. 물론 당장 지지를 철회할 거냐 하는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으로 과연 될까라고 하는 의문은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실언들, 망언들 계속 이어져 오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거든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게 쌓이면 쌓일수록 신뢰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발언이 거기에다가 핵폭탄을 터뜨린 것과 동일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냥 그전의 것들은 뭐 능력이 없어서 그랬거니 했는데 이념적 문제와 연관돼서 5.18 문제를 이렇게까지 끌고 들어오는 문제는 이거는 중도 진영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상당히 이 후보에 대한 즉 윤석열 후보에 대한 상당히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실언들이 그동안 윤 전 총장 많았습니다.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뭐 노동과 관련해서 뭐 역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고 아직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실수로 봐줘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이번에 전두환 씨 옹호 발언까지 나오면서 지금 여러 가지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같은 부분이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 경선에는 그렇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평론가님. 네.
그러니까 이제 골수 지지층들 사이에서도 이제 경론이 좀 오갈 겁니다. 이제 이번 발언을 놓고도 이제 그럴 것이고, 이미 사실은 좀 그분들 사이에서도 약간 좀 동요 조짐이 좀 나타나긴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그 후보를 지지하던 분들 중에도 최근 들어서는 이게 너무 이 이해도가, 국정 이해도가 떨어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살짝 좀 불안감도 좀 들어하고, 그런 기류가 좀 있었다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이분들을 다시 다잡기 위해서 한 발언이 이제 이번 발언이다라고 저는 보고, 이게 실제로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제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는데요. 뭐 플러스 되는 요인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마이너스 되는 요인이 있을 텐데, 아마 집토끼를 결집시키는 데는 효과는 좀 어느 정도는 있을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하고 달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결선 투표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그야말로 30몇 %만 득표해도 승리할 가능합니다. 네. 자, 이제 그런 지금 이제 상황이 흘러가는 걸 보면 뭐 1강 2중, 그러니까 2강 1중 또는 어쩌면 2강 2중 형태로도 지금 갈지도 몰라요. 내지는 3강 1중 형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좀 제가 보기에 토론회가 진행되면서 지금 흐름 자체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유승민, 원희룡 후보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번 같은 이런 이제 선택을 한 거고, 일정 부분 이제 영향은 조금 미칠 거다라고 좀 보긴 해요. 그런데 역시 이제 그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네. 국민의힘 내부에 이번에 경선에 참여하실 분들, 그러니까 뭐 당신 포함해서 그러니까 일반 여론조사까지 포함해서 그 성향들이 좀 아무래도 좀 골수 지지층에 가까운 분들이어서 이게 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이준석 대표 이후에 지금 입당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거의 기존에 뭐 있던 당원 못지않을 정도로 숫자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분들이 어떤 성향인지가 지금 정확하게 아직까지 파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그 30% 이미 있던 30 몇 % 정도 되는 그러니까 한 절반 정도 되는 네. 그 기존 당원들의 당심에는 분명히 이 윤석열 후보의 이번 발언이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나머지 지금 새롭게 편입된 분들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중도 성향인 분들도 적잖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오히려 좀 역으로 이게 역효과를 미칠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근데 사실은 그 성향을 지금 정확하게 네.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이걸 딱 어느 쪽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는 좀 어려운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